이제 오늘은 뭐를 조금 해볼 거냐. 구장이 있어요. 구장 맞을 것 같은데. 부정적. 이제 7장 같은 경우에는 방정식, 부등식 아까 전에 했었어. 맞죠? 7장에 부등식은 조금 이따가 일단 하고 금방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분 먼저 하고 7장에 남아있는 거. 8장 같은 경우는 속도 가속도인데 그거 13장이랑 같이 엮어서 할 거야. 그 제일 끝에도 이제 속도, 가속도, 이동, 거리 관련된 문제니까. 그래서 부장 먼저 들어갈게요. 자, 부정적분. 그러면 fx가 있을 텐데 이 fx에 부정적분이라는 게 있어. 자, fx의 부정적분이다라는 게 결국에는 뭐냐? 자, 딱 이렇게 얘기하면 돼. 미분하면 뭐가 되는 함수? fx인 함수야. 자,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인 함수야. 그렇지? 미분하면 fx인 함수.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면 부정적분이라고 불러요. fx인 함수를 우리가 부정적분이라고 부르는데, 자, 얘는 뭐를 뜻하는 거냐면,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됩니다. 3x 제곱이야. 3x 제곱에 부정적분이 있어. 그러면 미분해가지고 3x 제곱 되는 거, 즉 미분의 역을 사용하는 거야. 오케이? 미분의 역이야. 미분의 역을 사용하면 부정적분이 뭐냐라고 얘기하면 x 세제곱이라고 얘기하면 정확한 건 아니야. 왜냐하면 뒤에 있는 값이 뭐가 될 수 있으니까 1이 될 수도 있어. 맞죠? 2가 될 수도 있어. 파이가 될 수도 있고 루트 2가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딱 어떤 것만 있느냐면 상수만큼만 차이가 날 뿐이지 상수 이외의 값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상수만 다를 뿐이지 상수 이외의 값은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상수 이외의 값. 이 상수는 뭐만 조건이 부족한 거야. 왜냐하면 미분해가지고 3x 제곱이 되는 것들은 일단은 뭐는 결정이 되는데 이 주된 함수는 결정해 줄 뿐이지 상수는 결정해 줄 수 있는 역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모자란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는 바꿔서 얘기하면 조건이 충족되면 관계가 더 나오면 뭐 할 수 있다? 이 식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이 조건이 충족했었을 때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아직까지 모르는 얘 적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적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상수라고 해서 적분상수라고 부릅니다. 그치야? 어렵지 않을 거고.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우리가 매번당 3x 제곱의 부정적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한글로는 이렇게 적혀 있지만 공식적인 기호로는 이렇게 적혀 있어. 자, 3x 제곱을 미분해서 3x 제곱을 적을 텐데, 자, 여기 뒤에 미분을 하는데 누구로 미분했느냐면 x로 미분해서 3x 제곱을 만들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제는 x로 적분한다. 문자 주체가 되는 문자가, 자, 주체가 되는 문자가 x다. 그럼 dx라고 적는 거야. 오케이? 됐지? dx라고 적는 거야. 주체가 되는 문자가 y면 dy를 적으면 돼. 근데 이 dx다라는 이 형태가 왜 나왔느냐는 지금 여기서는 설명해 줄 수가 없어. 오케이? 됐지? 그거는 후에 조금 얘기를 해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인테그랄이 있어요. 여기 인테그랄이라고 적는데 요런 기호로 적기를 약속하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 얘가 곧 부정적분이다 라고 되는데, 부정적분의 꼴의 형태가 주체가 되는 하나의 함수가 있을 거고 상수만큼만 차이 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부정적분 중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야. x 세제곱을 가지고 올 수도 있죠. 오케이? 그래서 x 세제곱 하나 적고 뒤에다가 뭐 적분 상수. 상수가 나오면 그 상수가 다 여기 이쪽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상수만큼 차이 나는 거니까. 끝입니다. 그래서 미분하면 딴 거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미분하면 fx인 함수, 미분하면 fx인 함수, 미분하면 fx인 함수가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조금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는 거고 부정적분 할 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씩 등장하거든. 어떤 게 가끔씩 등장하느냐? x의 f'x야. 더하기 fx야. 가끔씩 이런 형태가 등장을 하기도 해. 근데 얘는 자 이게 일반적인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역으로 다시 생각해야 돼.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면 미분하면 얘 누구를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누가 되는지를 생각을 해내시고 그래서 자 적분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일단은 미분의 역을 사용한다. 내가 그렇게 얘기할게. 미분의 역을 사용했었을 때 그러니까 미분하기 전 단계가 누가 될 것이냐. 오케이? 됐지? 이걸 사용했었을 때 아 얘는 누가 될 수밖에 없느냐? x, fx가 될 수밖에 없고 뒤에 적분상수 c가 붙더라. 어떡하시죠? 그러니까 됐어요? 됐지? 요 정도까지는 좀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요 정도까지는 조금 알아두고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오케이? 잘했어요. 자, 이제는 뭐를 좀 해줄 거냐면 이거에 대한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줄 거야. 연산에 대해서 얘기를 조금 해줄 건데 우리 이런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봅시다. 자, 인테그랄 fx dx야. 자, 내가 이렇게 얘기해 줄게. 얘는 의미하는 뭐냐? 미분하면 fx인 함수야. 맞죠? 미분하면 fx인 함수야. 그렇게 읽어야 돼. 뭐 인테그랄 fx dx인데 그 의미는 미분하면 뭐가 된다? fx인 함수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인테그랄 gx의 dx야. 그럼 얘는 뭐를 의미하느냐? 미분하면 뭐가 된다? gx가 된다는 느낌. 미분하면 gx가 된다는 느낌. 이해가 됐어? 미분하면 gx가 된다는 느낌이야. 근데 그 두 식을 어떻게 해줄 거냐? 더할 거야. 더하면 이건 어떻게 돼?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 fx고 얘 미분하면 fx고 더해진 더에다 하더라도 그냥 어차피 미분하면 전체적으로 fx dx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럼 얘는 누구랑 같을 수밖에 없느냐? fx 더하기 gx의 의미를 파악해 인테그랄 dx랑 동일할 수밖에 없겠네요. 이까지 되시죠? 됐어요? 다 됐어요? 자, 얘랑 얘인데 물론 적분 상수만큼 차이 난다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해도 되고 이게 약간 좀 됐어. 그까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이게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 is랑 equal이랑 약간 차이가 나거든. 여기는 아마 is로 했었을 거란 말이야. 이 말의 뜻은 똑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서로 여기 좌변 같은 경우에도 미분하면 fx gx고 우변 같은 경우에도 미분하면 fx 더하기 gx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렇게 되더라. 마이너스가 붙어도 여기 마이너스가 붙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는다는 얘기야. 자, 그럼 또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연산할 때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두 번째가 뭐냐? 인테그랄 kfx가 있어요. 여기에 dx야. 자, kfx dx가 될 텐데 미분하면 kfx가 되는 함수란 말이야. 미분하면 kfx가 되는 함수야. 근데 자, 얘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많이 하게 될 행위 중에 하나거든. 자, 적분 변수가 있어요. 적분 변수 x가 이렇게 있는데 적분 변수 이외의 문자 k가 이렇게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 분리시켜 내는 방식으로 문제를 좀 풀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이 k가 당연한가 아닌가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까지도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앞으로
적분 변수 이외의 문자가 나오면 밖으로 빼내준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K가 전혀 문자로 인지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요거랑 다시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 T에 fx가 있어요. 여기에 dx가 있어. 여기 있는 이 t는 얼마든지 밖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t는 밖으로 보내가 줘가지고 t의 인테그랄 fx dx가 되는 거고 뭐 지금이야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겠냐마는 나중에 우리가 자주 하게 될 행위 중에 하나가 되더라. 오케이? 그랬어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봅시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 자, 가장 많이 하는 거야. 가장 많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건데 인테그랄이 있어. 자, x의 n승이 있어요. 여기에 dx가 있는 거야. 자, 인테그랄 x의 n승의 dx가 됩니다. 얘는 그러면 뭐냐라는 거잖아. 얘는 그럼 뭐냐? 미분하면 x의 n승이 된다라는 얘기거든. 누구 미분하면 얘가 돼? 일단은 미분을 한다는 얘기는 차수가 하나 깎여 나간다는 얘기야. 차수가 하나 딱 깎여 나가면서 n차가 됐다는 얘기는 원래는 n 플러스 1차였다는 얘기라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미분하면 n 플러스 1분의 1이 딱 붙으면서 됐죠? 자, 이걸 미분하게 되면 얘가 일단 만들어지겠지. 근데 뭐예요? 지수에다 1 더하고 역수를 곱해준다 이 얘기야. 지수에다 1 더해주고 역수를 곱해준다는 얘기야. 자, 근데 우리가 순간적으로 당연한 얘기를 조금 할게. 자, 당연한 얘기야. 자, 당연한 얘기인데 자, 네 번째야. 근데 네 번째라고 내가 다시 잡아가지고 카테고리 다시 잡아서 얘기해줄게. 인테그랄 만약에 c dx야. 이거 의미하는 바는 뭐죠? 상수함수야. 또는 함수로 볼 수 있겠지. 상수함수야. 근데 상수함수는 수평선이잖아. 이렇게 수평선이잖아. 상수함수 수평선이잖아. 그럼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 기울기가 c였다는 얘기잖아. 아니지. 기울기가 c였다는 얘기지. 그럼 뭐가 됐다는 얘기야? cx가 됐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쭉 누구 미분하면 2라는 숫자가 누구 미분하면 2가 나오겠는데 직선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선이죠. 이해되세요? 직선이죠. 그래서 얘는 cx 더하기 c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까지 됐지? 그래서 요거 하나를 알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 되셨죠? 자,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런 상수함수 형태 뭐 이런 형태 쭉 있더라라는 얘기고 자, 근데 은연중에 많이 사용하는 것들 우리가 좀 볼게.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평가원이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내는 문제에서는 잘 등장은 하진 않아. 근데 우리가 내신류의 문제를 풀다든지 아니면 이제 보통 난이도 높은 문제들을 풀 때 이런 것들도 많이 하거든. 자, 충분히 생각해 낼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어떻게 올 거냐면 ax 플러스 b가 있어요. 여기에 n승이 있고 여기 dx가 있어. 딴 거는 올 수가 없어요. 아예 교육과정 바뀌기 때문에 아예 바뀌어요. 얘는 그냥 어나더일 거예요. 오케이? 됐지? 1차 형태가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게 자, 우리 이렇게 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의 세제곱이 있어요. 얘를 우리가 미분하게 되면 얼마죠? 3이 일단 떨어집니다. 그리고 2x 플러스 3에 얘는 제곱이 됩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 끝에 있는 녀석은 뭐가 되느냐 하면 자, 봐봐. 이제 여기 있는 요 녀석을 어떻게 안쪽에 있는 이 2x 플러스 3을 미분해가지고 다시 곱해준다 라는 거 기억나세요? 기억나세요? 2를 곱해줬다. 기억나요? 기억나죠? 자, 그러면 그거를 역으로 쓰는 거예요. 역으로 쓰면 자, 얘를 여기까지 해야 되나 싶기도 하다. 라지 x라고 둔다면 n 플러스 1분의 1의 ax 플러스 b에
n 플러스 1승이 됩니다. 일단 얘 미분하게 되면 이거 사라지면서 n차 되는 건 확실하거든. 근데 속 안에 있는 게 미분돼서 다시 튀어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이 곱해져요. 오케이? 그래서 더하기 c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는데 이 정도까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일단은 나는 잘 모르겠고, 자, 근데 가끔 간혹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한 개만 더. 자, 이건 참고였고, 참고 하나 더 해봅시다. 뭐를 좀 보셔야 되느냐? 자, x제곱 3x제곱에 dx가 있을 거고 3y의 제곱에 dy가 있는 상황이야. 이거는 분명히 부정적분을 하게 되면, 부정적분을 하면 x 세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얘는 y 세제곱 플러스 c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문자가 서로 다르면 다른 걸로 보기로 조금 약속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랑 얘랑은 적분 변수 자체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일단은 보고 들어간다는 얘기. 오케이? 다 됐어요?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다 됐지? 이런 식으로 정리를 조금 하고 넘어가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다음 봅시다. 이제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될 게 뭐를 얘기를 조금 해드려야 될 거냐. 일단 그거 하기 전에 8장 먼저 합시다. 8장 먼저 하고 넘어가자. 8장에 7장 먼저 하고 7장에 부등식이 있어요. 부등식. 일단 조까지만 정리하고 부등식부터 먼저 들어가볼게요. 자, 여기서 부등식이 있어. 이 부등식도 웃긴 게 마찬가지야. 어떤 부분이 재미냐면 부등식의 해를 구하여라. 해를 구하는 부분이 아예 생략이 됩니다. 생략이 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어요. 생략이 됩니다. 왜 생략이 되느냐? 그 이유는 뭘까요? 그렇지. 경계값 자체를 찾을 수가 없어. 경계가 곧 실근인데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정확하게 실근을 구하는 이 일반적인 방식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실근을 구할 수 없다라는 한계 때문에 해를 구하는 게 생략되는 거고, 그러면 뭐가 주어지느냐? 딱 이렇게 주어집니다. 자, 부등식은 다른 게 아니라 특정 범위 내에서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걸로. 그러니까 부등식이 어떤 특정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 그러니까 특정 x 값에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을 찾는 게 문제가 될 거고, 이 조건은 뭐를 이용해서 구한다? 그래프를 이용해서 구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또 다시 대두될 수밖에 없는 게 뭔데? 그래프를 예쁘게 그리는 거잖아. 오케이? 그래서 뭐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한 가지만 더 어느 부분을 조금 살펴보셔야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이런 거야. 자,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죠. 증감이 계속 있는 경우랑 증감이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속 증가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감소만 있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증감이 동시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변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가만 있다는 얘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좀 따올 겁니다. 뭐를 따올 거냐? 자, 얘를 좀 따올 거야. 그러면 f'x가 내가 해봤는데 0보다 크거나 같대. 이 얘기 자체가 증가를 뜻하는 거잖아. 맞지? 증가를 뜻하는 겁니다. 계속 f가 증가한다는 얘기야. f가 증가하는데, 자, fa가 0일 수도 있고요. 0보다 클 때.
그러면 이 두 얘기가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자, 확실하게 뭐를 보장하느냐 하면 x가 a보다 큰 상황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뭐한다? 보장한다는 얘기야. 이게 보장된다는 얘기야. 이거인 부분에서 보장된다는 얘기야. 이 조건 자체가요. 오케이? 다 됐어요? 이 조건 자체가 당연한 게, 자, 뭐예요? a에 대한 함수값이 0보다 클 수도 있고요,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오케이? 0보다 클 수도 있고 0일 수도 있는데 얘가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계속 곡선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얘기잖아요. 오케이? 계속 곡선이 상승한다는 얘기인데 확실한 건 뭔데? A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얘네들이 전부 다 양수가 된다는 얘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뭔가 이게 어떤 수식 자체가 크다 작다 할 때 한 가지 뭐를 도구를 배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도구를 배우는데 자, 내가 만약에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x가 a보다 큰 상황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거를 이거를 보여주고 싶어. 보이기를 할 때 제법 많이 사용되는 게 얘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겠지.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 and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냐. 증가하는 상황에서.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보여주면 되는 라는 얘기죠. 오케이? 다 됐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이제 다 끝났어요. 다 끝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7-4번 안 했고 뭐 나머지 뒤에 것도 안 했는 거 몇 개가 있을 텐데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갑시다. 자, 7-4번에는 1,a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y는 x 세제곱 빼기 x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라는 얘기가 되는데 1,a가 있을 거고 x 세제곱 마이너스 x에 자 2개 이상의 접선을 그을 수 있다. 여기에서 여기까지 2개 이상, 여기에서 그은 접선이 자 여기에 그어졌어요. 그은 접선을 몇 개 이상? 2개 이상 가는데 2개 이상 가는데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간다는 얘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래프를 잡아서 와 미치겠다. 그냥 해볼게. 일단 그림으로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운명이겠지. 이것도 운명이겠지. 원래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는데 그림을 보면 이런 식으로도 생각이 들어요. 자, 얘가 얼마가 되느냐? 얘가 지금 1입니다. x 세제곱 빼기 x 맞나? 3이 아니구나.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됐죠? 이렇게 합니다. 자, 가볼게. 1,a가 된다는 얘기니까 자, 봐봐. 여기서 접선을 쏘는 거야. 여기 접선을 쏘는 거야. 접선을 쏘는데 가볼게. 접선을 쏘는데 그은 접선의 개수가 몇 개 이상이냐면 거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은 몇 개 이상이다. 2개 이상의 접선을 쏜다 라는 얘기네. 자 여기 가볼게. 여기 있어요. 접선 몇 개 쏠 수 있어? 하나, 둘. 맞죠? 2개 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여기 있으면 몇 개? 하나, 둘. 됐어요? 이것도 하나의 접선이야. 여기 몇 개 쏠 수 있어요? 하나밖에 못 쏴요. 오케이? 이쪽에 하나밖에 못 쏴요. 자, 쭉쭉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쭉 가는데 자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하나 둘 쏘고 여기 세 개네.
빨간색은 3개입니다. 빨간색은 3개입니다. 오케이? 빨간색은 3개입니다. 여기는 2개가 되는 거고 쭉 가서 이렇게 쭉 간대. 쭉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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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하다가 자 여기서 변곡점에서 이제 접선이 하나 날아갈 거란 말이에요. 접선이 하나 날아갈 건데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자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 딱 있으면 요 변곡점에서 끄은 접선 하나 있고 이쪽으로 날아가는 접선 하나 있으니까 2개가 만들어질 거란 말이지.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계속 몇 개였어요? 3개였어요. 그 다음 여기에서 요 부분에서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가 될 거니까 몇 개가 됐어? 2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1개가 된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알았어요? 위에서는 1개밖에 없어요. 이쪽 위에 이쪽 라인에서는 그냥 뭐 이런 거 나오지 않는데 근데 이게 조금 이런 경계값을 기준으로 자 여기 있으면 어떻게 된다? 여기 1개 있거든요. 왜 1개가 되느냐? 이쪽으로 쏘는 것밖에 없지 이쪽으로 못 쏴요. 오케이? 됐지? 자 요렇게 1개 요 지점에서 2개 3개 2개 그 다음 여기서 1개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야. 됐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결국에는 2개 이상이 되는 A 값의 범위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A의 범위예요. 됐지? A의 범위가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뭐를 좀 보실 수가 있느냐? 얘를 이제 미분해볼게. 오케이? 미분 한번 해볼게요. 미분 한번 해볼게. 왜냐하면 요 지점 0,0이거든. 0,0에서 끈 접선이 만나서 생기는 요 지점 여기가 x좌표가 1이고 여기에 a 값이 있을 텐데 요 값이 얼마인지 알아내면 범위가 나오는 거잖아. 이까지 해야 되지. 그럼 미분을 딱 해봅시다. 3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얘가 y 프라임인데 여기에다가 x에다가 누굴 집어넣으면 x에다가 0을 딱 집어넣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딱 나오는데 마이너스 1이죠. 즉 이 직선이 좀 가팔라 보이지만 y는 마이너스 x가 됩니다. y는 마이너스 x가 되는 거니까 1을 딱 집어넣었을 때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a의 범위가 0보다는 작거나 같고 여기 답이 a의 범위가 0보다는 작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라는 얘기고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소위 변곡 접선이라고 불러요. 변곡이 되는데 변곡 접선이라고 부르는데 난이도 좀 높은 문제들을 풀 때 이 변곡 접선이라는 도구가 좀 쓸 때도 있어요. 오케이? 자, 변곡 접선이라고 불러. 자, 근데 뭐 그거야. 지금 하는데 그렇게 영향 안 주고 이거 몰라도 돼? 몰라도 돼. 몰라도 지금은 상관없어. 자, 그럼 내가 얘기를 한번 해줄게. 1,a에서 그은 접선이기 때문에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으면 1,a에서 그은 접선에서 접점을 먼저 잡는다. 이게 일반적인 풀이입니다. 일반 풀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답니다. t라고 잡으면 되거든. t 콤마 오케이? t 콤마 뭐라고 잡으면 되겠어요? t 세제곱 빼기 t라고 잡으면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지점을 1,a라고 잡읍시다. t에서 1을 빼고요. t에서 1을 빼고요. 여기서 얘를 뺍니다. t 세제곱 마이너스 t에서 마이너스 a를 뺍니다. 얘가 누구랑 동일해야 되느냐? 두 점을 잇는 중위대 기울기가 미분 개수랑 동일해야 되는 거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이랑 동일해야 되겠죠. 이까지 해야 되세요? 됐지? 이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항시켜서 정리해 봅시다. (3t제곱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뒤에 있는 게 t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정리하면 3t 세제곱이야. 마이너스 t 3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고 마이너스 t가 되고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t 여기 하나 있고 마이너스 t 여기 하나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넘겨주면 얼마가 만들어질 거냐면 요거 넘겨줬으니까 2t 세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3t 제곱 나와요. 이까지 되셨죠? 이까지 됐지? 자,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된 친구들은 1과 마이너스 a 저쪽을 넘겨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 할 거란 말이에요. 예쁘잖아. 얘는 누구로 묶어낼 수 있는 거야? 그렇죠. t제곱을 묶어내는 거야. 누가 남는데? 2t 빼기 3이 남거든요. 여기까지 돼? 그러면
자, 그래프를 그립니다. 어디에서 접할까요? 0에서 접하겠죠. 0에서 접하면서 2분의 3을 딱 지나는 건데, 자, 여기서 0에서 딱 접합니다. 0에서 접하고 2분의 3을 딱 지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오케이? 다 됐어? 한 칸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이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가 돼? 1,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오죠. 1 집어넣었어요. 마이너스 1 나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더 쭉 갑니다. 쭉 가는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어디 갈 수 있어요? 교점이 3개 있어도 상관없겠죠. 교점이 3개 있다라는 얘기가 곧 접점이 3개 생긴다는 얘기고, 접점이 3개 생겨야지 접선이 3개 날아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여기 되거나 여기 되거나 여기 되면 된다는 얘기야. 즉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0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오케이? 얘 풀어도 답이 똑같이 등장한다 라는 얘기. 오케이? 다 됐어? 저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7-5번 보자고. 7-5번. 7-5번. x의 4승 더하기 4k의 세제곱 x 더하기 3이 있을 건데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그래서 봐봐. 결국에는 해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느냐라는 걸 물어봤으니까, 자, 그게 되도록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게 되도록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얘가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먼저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얘는 특별한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 여기 있는 요 부분, 여기 있는 요거를 넘깁시다. 이렇게 넘기게 되는 거고, 얘를 fx라고 봅시다. 그럼 fx가 누구보다 크면 돼?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겠지. 오케이? 마이너스 3보다 크면 되는 거고, 얘를 미분합시다. 미분하면 4x 세제곱에 4k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4로 묶어내면 x 세제곱에 k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인수분해가 되는 거니까 x 플러스 k에 뒤에 있는 거 x제곱 마이너스 kx 더하기 k제곱이 되는 거고, 도함수를 구한 목적은 딱 한 개야. 부호 변화를 본다는 얘기인데 뒤에 있는 거는 너무 많이 봤던 식이잖아. 누가 되는데? 얘는 항상 0 이상이잖아요. 이렇게 0 이상이 될 거니까 얘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되는 거고, 그러면 얘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되니까 어느 순간에 부호가 결정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쭉 가는 거니까 결국 마이너스 k에서 뭘 가지더라? 극소를 가지겠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내려갔다 올라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마이너스 k를 집어넣으면 되는데 f의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 여기가 뭐 마이너스 k가 들어가겠지. 마이너스 3보다 어떻게 되면 된다? 크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f의 마이너스 k가 누구보다 크더라? 0보다 크대. 마이너스 3보다 크더라. 이거 풀면 된다 얘기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k를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k 집어넣으시면 마이너스에 얼마가 되는데 3k의 4승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거고, 따라서 k의 4승이 1보다 작다는 얘기고, 이 얘기는 k의 제곱이 1보다 작다는 얘기고, k의 범위가 2라고 봐야 있을 까지죠. 좀 쉬었다가 뒤에서 좀 이어서 할게요.